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와 축제, 여행 등이 취소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 바이러스 차단 방역 대책과 함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불법 스팸 광고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반복해서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스팸 광고에 스팸 전화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원주교육청이 기능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수차례 증축에도 공간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단구동 일대로 이전이 추진됩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희생자 지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원주시의 교육 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주교육지원청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수차례 증축을 거듭했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포화 상태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주차장 한 켠에 증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교마다 진행되던 학교폭력 심의 업무가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사무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소했던 주차장은 면적이 더 줄어 평일 오전에도 차댈 곳 없이 빽빽합니다. 과중한 학교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지원센터는 청사 뒤 창고 2층 가건물에 마련돼 기간제 교원과 방과 후 강사 지원자 등은 외부 철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위센터도 가건물로 운영되는 등 교육청 업무가 5개 동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방문객들은 미로 같은 사무실 찾기가 쉽지 않고 원주 지역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 있는 회의는 청사 내부에서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특수교육센터와 진로진학 상담센터, 영재교육원, 다문화 지원센터 등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상담실조차 둘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원주는 횡성과 영월 등 인근 지역 학생 지원까지 권역별 중추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연면적 6,000평방미터 이상의 청사가 필요한데 우리 청의 부지로는 3,000평방미터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맞춰 지난 2012년부터 청사 이전이 5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사업성에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시립중앙도서관 앞 공원부지에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지 바로 옆인데 부지 면적도 넓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다양하게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하는 것은 좀 넓은 공간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원주교육지원청은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세워 도교육청의 이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소비가 위축되면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각종 행사 취소와 단체 여행객 취소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2차 피해가 커지고 있고 수도권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문순 도지사가 내일 코로나19에 따른 차단 방역 대책과 함께 간접 피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현수막 불법 광고,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게 스팸 전화를 계속 걸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교차로 곳곳에 개업을 알리는 광고와 토지 매매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원주시 불법 광고물 철거팀이 매일 100개에서 많게는 150개를 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반복해서 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띄었는데 또 바로 다는 이제 한 1, 2분 이제 갔다가 오면 달려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편이고요.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걸면 일반 현수막 한 장당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광고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부과될 과태료까지 홍보비에 계산해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내 신규 점포나 분양사무실 광고물이 대다수입니다. 원주 시내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모두 이곳 보관소로 모이게 되는데요. 일주일이면 보시는 것처럼 5톤 화물차 2대 분량이 쌓이게 됩니다. 늘어만 가는 불법 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반복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 팀입니다. 뒤앞께서 우리시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므로 이틀 사이 3번 이상 적발되는 곳을 대상으로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거는데 광고물을 떼지 않으면 점차 수위를 올려 10분까지 간격을 줄입니다. 전화를 거는 번호도 200개에 달해 특정한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걸려옵니다. 원주시는 전화를 계속하면 업체들도 영업 자체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떼내도 끝이 없는 광고물과의 전쟁. 이번에는 정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강원도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뜻깊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수진 의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도내 민간인 희생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위령 사업과 자료 발굴,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밝힌 강원도 13건의 사례로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관련 예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업 시행 과정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홍보, 이걸 위해서 간행물 발간을 위해서도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런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도 나와 있는 발굴 및 수집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서는 예산 비용 추진 하셔야죠. 정수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건데 지속적으로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돼 공포 시행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많아 보이지만 일단 민간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 있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오는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합니다. 강원청은 내일부터 본청을 비롯해 1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하고 선거범죄 첩보 수집, 일반 선거범죄와 당내 경선 불법 행위 단속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이버 검색, 수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까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횡성 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5명이 등록했습니다. 공천 신청자는 김명기 전 농협 강원본부장과 박명서 횡성군민대통합위원장, 이병한 전 횡성군 부군수, 진기엽 전 도의원, 한종국 도의회 부의장 등 5명입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관형 전 도의원과 장신상 전 군의원이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각 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 여론조사 등을 거쳐 당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낮춰달라고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오늘 영월에서 회의를 열고 한 해 50톤 이상 도내 쌀을 구입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준을 한 해 30톤 이상으로 낮추자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 기준이 대량 쌀 수요가 적은 강원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4월쯤 평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X 원주 강릉 구간의 하청업체 중간 간부들이 재하청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원주 강릉 간 철도공사 109의 하청업체 현장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장비업자에게 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41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9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상사였던 현장 소장 2명도 재하청업자에게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선발 기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도청의 163명, 시군 1,303명 등 모두 1,466명으로 지난해 선발한 인원에 비해서 3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임용시험은 8, 9급 공무원과 행정 7급 등 2차례 이상 실시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108명이 별도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청년 실업 해소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조직 개편과 퇴직자, 육아휴직 예상 수요 인력을 감안해 채용 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오는 21일쯤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은 도의회 업무 보고에서 오는 21일까지 맥킨리 그룹이 15억 원의 현지 실사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